네, 다음은 적분법입니다. 적분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미분의 반대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x의 3승을 만약에 미분해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3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갈 때는 우리가 적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적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3x의 제곱이 x의 3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는 지수에다가는 플러스 2를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1 한 거를 밑에 분모에다가 하나 넣어야 되겠죠. 즉 보세요. 3x의 제곱에다가 일단 위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n승이라고 하면은 아래다가 n 플러스 1승을 해주게 되면은 이 숫자는 n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3 x의 3승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x의 3승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적분이 되는 거죠. 이게 적분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n의 x에 뭐라고 할까요? n의 x에 뭐 y가 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적분한다. 적분할 때는 이렇게 이제 쓰고 우리를 인테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자, 그렇게 되면은 적분하게 되면은 y에 y 플러스 1 분의 n x에 y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4x의 2승 이거 한번 적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에서 3분의 4의 x의 어떻게 됩니까? 3승 이렇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5x의 4 이거 한번 적분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분의 5 플러스 1해서 밑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5 간 거죠. 5분의 5 x의 5승 이거는요 x의 5승이죠. 왜냐 만약에 x의 5승을 여러분이 미분했을 때 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적분했을 때 x의 5승이 되니까 x의 5승을 미분하면은 5x의 4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은 5 앞으로 가서 5x의 5 마이너스 1 하면은 4 되겠죠. 역시 똑같은 결과값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적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보세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해보죠. 2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미분하게 되면은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4x 뒤에 상수는 없어지죠. 4x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에 제가 적분을 한번 해봤어요. 적분하게 되면은 4x가 차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 이제 x의 2승이 되고요. 2가 밑으로 가죠. 그래서 2분의 4의 x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뭡니까? 2x의 제곱이 되죠. 2x의 제곱은 됐는데 뒤에 있는 4는 복구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상수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이게 만약에 8이었다면은 또 뒤에 여기도 0이 됐을 거고 뭐 100이었다고 해도 0이 될 거고 1000이 됐다고 해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수가 있었는데 그 상수가 없어졌으므로 원래 있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상수 C라는 걸 넣어줍니다. 그래서 적분을 할 때에는 항상 뒤에 이런 C라는 꼭다리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적분했는데 이 C는 뭐야?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항상 예전에 뭔가 있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주는 바로 그러한 수라고 표현이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x의 4승 플러스 3x의 제곱 이거를 만약에 적분해보자. 적분해보게 되면은 어떤 수가 됩니까? 하나 밑으로 가서 x의 5승 플러스 여기 밑으로 가서 3분의 3이니까 1 돼서 x의 3승 플러스 어떻게 돼요? c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분은 항상 끝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c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적분의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그렇죠. 앞에 있는 것과 똑같죠. 다시 한번 n에 만약에 x의 n승이다. 이거를 적분한다. 그럼 어떻게 되습니까? n 플러스 1 분의 n x의 n 플러스 1 되는 겁니다. 플러스 c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적분상수 c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가
fx, 제가 이제 대문자로 적었죠. fx가 미분해서 fx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은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 여기 fx가 된 거고, 이 fx가 원래 값이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원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의 함수다라고 해서 원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 부정적 분해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원시 함수가 나와야 되는 것에서, 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원시 함수를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fx를 적분하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SUM입니다. 썸이 더하다는 건데, 여기 있는 뒤에 글자를 지우고 앞에 있는 S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이게 다 더한다. 적분이라는 뜻이고, 읽을 때는 우리가 인테그럴이라고 있습니다. 자, dx. 만약에 이걸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되겠죠. fx가 되고 플러스 적분상수 c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7페이지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부정적분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뒤로 하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게 되면은 부정적분의 계산 있죠. 부정적분의 계산. 첫 번째. 자, 어떠한 dx로 만약에 적분을 한다. dx로 적분을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c가 된다. 자, 두 번째. 만약에 x의 n의 부정적분일 때 x의 n승의 dx, dx는 x로 적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n의 n 플러스 1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n 플러스 1승 분의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자,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또 단편적인 예이고, 세 번째, 만약에 인테그랄 x분의 1의 dx다. 자, 이거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미분할 때 ln을 미분하게 익스포넨셜을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었는데, 이거는요 ln 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어떤 k라는 상수가 있다. K라는 상수, 뭐 10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상수가 있다면은 이 상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K라는 상수를 밖에다 두고 인테그럴 fx 그리고 dx 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예입니다. 예. 인테그럴 만약에 5 곱하기 뭐 10x의 제곱 10x의 제곱 플러스 4x dx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5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수는 아무런 x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쵸? 5 인테그럴 10x 제곱 플러스 4x dx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 만약에 이제 k로 보는 거죠. 어떤 상수는 밖으로 나가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이거를 적분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5를 곱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러한 얘기가 지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5, 6, 7, 8에 대한 거는 사실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 1번, 2번, 3번, 4번 정도는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전자기하 계산할 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에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입니다.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일단 사인을 적분하게 되면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c를 항상 넣어줘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말할 때에는 또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인 적분하면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두 번째 뭐 있나요? 코사인 x죠. 인테그럴 코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사인 x가 되죠. 세 번째 시컨트 x를 적분하게 되면은 뭐 탄젠트가 되죠. 탄젠트 미분하게 되면요 시컨트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적분법과 미분법 공부해봤는데 역시 여러분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전기를 공부하다가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초수학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걸 내가 잘 모른다고 해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막 2학년 수학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늪으로 빠지는 겁니다. 4개월에 끝날 전기 공부가 6개월, 10개월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얘기는요, 실기 때는 한 번도 안 나오고 필기 때 나와봤자 한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를 좀 적절하게 딱 끊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너무 수학 공부 위주로 가지 않게, 그러면은 이제 마음도 힘들어져요. 전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시는 수학 기초 이제 끝났고 잘하시고, 뒤에 있는 용어집 있으니까 용어에서도 단어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셔서 동영상 보고 여러분의 기초가 완벽하게 함양이 되어서 우리가 필기 공부와 뒤에 있는 실기 공부를 할 때 튼튼한 밑거름을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